2시. 끝나는 시간. 3시 반. 1시간 반. 자, 혹시 엄매부터 풀었니? 이번에 들어갈 때 엄매부터 딱 들어갔어? 예. 이렇게 잘했고. 엄매 풀었을 때 시간 혹시 20분 넘어가서 된 사람? 조금 넘어갔어? 그럼 넘어간 거는 왜 넘어갔는지 분석을 안 해도 돼. 개념 부족이야. 아니야? 너무 뼈 때리는 얘기였니? 개념 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풀었으니까 다시 풀어봐야 돼. 시간 재고, 엄매만. 자, 개념을 확실하게 쌓아야 돼요. 특히 학교에서 수업 나갈 때 거기도 잘 듣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잘 듣고. 왜냐면 35번 문제부터 보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의문의 변동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의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책을 한번 쭉 적어봅시다. 사실 우리 아직 의문의 변동은 뭐 온라인 수업 시간에서 하진 않았어요. 그럼 의문의 변동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또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다 나오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교체는 누구 있어요? 5가지 나와야 돼. 1번 순서대로 하자 이거. 음절에 끝소리 규칙. 2번째가 비음화. 3번째가 유음화. 4번째가 구개음화. 5번째가 무슨 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그리고 된소리 대기 어떻게 찾는지 알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4가지 조건 다 알고 있니? 몰라? 정리하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날 때, 그리고 2번째 조건이 용언의 어간의 니은 미음이 뒤에 예사소리와 만날 때, 어미의 리을이 예사소리가 만날 때, 한자어 리을이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툭툭툭 튀어 나와야 돼요. 찌를 때마다. 된소리 대기 축축축축.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개념 계속 반복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엄매는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번에 그 앞에서 수훈 선생님이 리뷰해 주셨겠지만 어디가 점수가 더 높니? 등급 컷 나누면은 화작이 높아? 엄매가 더 높지. 그러니까 점수대를 비교했을 때 화작 등급 컷이랑 엄매 등급 컷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다 잘해요. 엄매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화작하고 비슷할 때 이점을 가져요. 그 이점이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때문이야. 혹시 점수 그 화법과 장문이랑 엄매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아는 사람? 다 모르니?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구나 싶지. 그거부터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수를 획득할 부분에서는 획득해줘야 되는데 그게 엄매거든요. 우리는 이제 선택 과목이 화작하고 엄매로 나뉠 거잖아. 그럼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니? 독서하고 문학. 그렇죠? 이거 공통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전국에서 한 40만 명이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화작을 선택하는 비율, 엄매를 선택하는 비율이 다 다르겠지. 작년 같은 경우가 화작이 70%, 엄매가 30%거든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엄매끼리만 경쟁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수능은 안 그래요. 다 같이 40만 명이 다 점수를 산정을 해요. 같은 조건 안에서. 근데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어서 조정 점수라는 걸 주는데 독서와 문학을 본 화작 친구들끼리만 모아요. 그리고 독서와 문학을 본 엄매 친구끼리만 모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표준 편차에 대한 표준 점수를 구해서 여기에 표준 점수를 구하고, 그리고 엄매를 취득한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화작을 취득한 표준 점수가 있겠죠. 어느 점수를 어디에 넣냐면 이 표준 점수의 일부를 반영해서 비율로 반영해서 아까 뭐 38점 대 38점 대 24점 이런 식으로 백분위 단위로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점수를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매를 선택했을 때 왜 이점이 생기느냐면은 이 점수가 독서 문학에서 점수가 무조건 플러스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엄매에서 시간 세이브한 것을 어디다 쏟아부을 수 있어? 독서나 문학에서 쏟아부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시간 세이브 되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지 않을까? 그치? 혹은 두 문제라도 더 맞추지 않을까? 그럼 이 한 문제 더 맞추고 두 문제를 더 맞춘다는 게 점수로 보면은 원점수로 보면 2점에서 3점 차이잖아. 그쵸?
이 점수가 그래서 화작과 언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수 때문에 언매를 보는 친구들은 요 2점, 3점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화작과 점수를 원점수를 같게 받아도 이 점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화작보다 한 등급 혹은 뭐 한 등급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본 표준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럼 이런 효과를 더 잘 받으려면 이 언매의 효과, 시간을 세이브해서 독서와 문학의 한 문제라도 더 맞춰주는 효과를 꼭 발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화작보다는 이득이란 거는 빨리 풀고 많이 풀어서 정확하게 풀기 때문에 이득이란 얘기예요. 자, 축약에서는 혹시 무슨 축약이 있을까? 축약. 응? 히읗이 더해주는 거 무슨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 그리고 모음 축약. 자,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게 자음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모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탈락도 자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은 무슨 탈락이 있어?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히읗 탈락, 리을 탈락. 모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은 의 탈락, 그리고 동음 탈락. 첨가는요, 니은, 첨가. 모음에서는요, 반모음, 첨가. 자, 교체에서는 모음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근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EBS랑 평가원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모음에서도 반모음 교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반모음 교체는 여러분들 축약, 모음 축약이 이렇게 반모음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해요. 둘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의문의 변동 파트라는 게 알았으면은 이것이 머릿속에 훅 지나가야 돼. 그리고 이걸 바로바로 꺼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가 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계속 연습할 거야, 이번에 내신 기간 때. 알겠지? 그러면은 밑에 장군 단수나 있네. 또 장군 단수나, 장군 단수나가 메인이구나. 근데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에 또 자음이 국외음화 되거나 자음이 축약되면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자음 뒤에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보나 마나야. 여기서 그냥 글자 보자마자 이것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바로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그만큼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물론 엄매가 공부할 때 많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잡는 부분은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는 거고. 기초적인 개념은 다 배웠을 거야. 기억날 거고. 이는 이거 발음이 이렇게 훌치가 나는데 이렇게 갈 때 어떤 느낌이니? 국외음화 일어났네. 그치? 장군 단수나 일어났니? 장군 단수나 일어났니 여기서? 장군 단수나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장군 단수나는 탈락이에요. 여기서 혹시 탈락되는 거 있어? 없어. 그리고 하나 보고 나서 이에 대해서 판별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교체된 후 장군 단수가 일어났고 아니 장군 단수가 안 일어났는데 오케이. 그럼 틀린 거는 1번이죠.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 2번은요? 쿨터는요? 장군 단수는 일어났니? 안 일어났지. 그냥 뭐가 돼서 TSC 뒤로 넘어갔네? 연음현. 연음은 음운 변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오케이. 자, 언즈는 지읒이 그냥 탈락했지? 지읒이 탈락했네. 장군 단수는 일어났네요. 그리고 뒤에 비음이 왔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끌코는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축약이 일어났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장군 단수라고 봐야 되나? 아니지. 축약이지. 거센 소리 대기. 끌르는요, 히읗이 그냥 탈락했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다 맞춰서 풀어주면 된다. 근데 1번에 답이 있으면 그냥 나이스하고 넘어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으면 거기서 시간이 더 세이브가 돼. 혹시 2번, 3번, 4번, 5번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니? 추측. 혹시 실제로는 얼마나 더 걸린 것 같아? 잘 몰라? 한 그래도 1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뭐 30초다, 1이다 그렇게 계속 세이브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나중에 독서하고 문학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만큼 보자마자 답인지 아닌지가 판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개념도 혹은 문제풀이 기술도 실력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 할 게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을 우리가 안고 수업을 하다 보면서 실력이 올라가나 나중에 아주 해피엔딩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항상 누누이 얘기한 게 엄매부터해 화작부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 엄매를 이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다들 화작을 선택을 하는데 엄매부터 하는 게 확실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장문 가면은 이 엄매 개념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 자, 36번. 모두를 충족하는 문장을 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의 개념,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니? 서술어 자릿수라는 거 혹시 머릿속에 알아? 서술어 자릿수? 이것도 서술어의 특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저번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서술어 자릿수. 서술어 자릿수는 몇 자리, 몇 자리, 몇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근데 두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눠지지. 주어는 당연히 기본이고 서술어도 기본이지만 중간에 보어가 오는 경우, 목적어가 오는 경우, 부사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세 자리는 어떻게 돼? 주어와 목적어가 있고 부사어까지 있고 서술어가 있는 경우. 그럼 항상 이런 서술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이런 부사어를 무슨 부사어라고 얘기하지? 서술어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사어. 무슨적 부사어? 오케이, 필수적 부사어까지도 기억이 나야 돼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개념도 기억이 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뭘 융합을 시켰니? 관형사절에 보어가 포함될 거 문장에 짜임 파트. 자, 문장의 짜임을 그 밑에다가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네 그려봅시다. 문장의 짜임은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으로 가장 크게 나뉘어져? 본문장과 견문장. 오케이, 견문장에서 어떻게 나뉘어져?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자, 아는 문장에서 5가지로 나뉘지. 명사절, 또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 오케이. 자, 이어진 문장에서 2가지로 나뉘지. 대등하게 이어진 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그쵸? 자, 이 정도 개념이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 매체는 항상 백지 그리면서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개념을 다 꺼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책에 잡는 거고 여기에 각각의 특징은 문제 풀면서 특징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관형사절 속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관형사절은 누군가를 꾸며주는 느낌이지. 누굴 꾸며줘야 돼? 관형.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여야 된대.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라는 거는 주어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 자릿수는요,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자동사를 얘기해요.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어가 필요 있다 없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그러면 서술어로 빨리 따져볼까? 누가 자동사 같아? 피었다. 또, 응? 뭐가 되는지 필요해, 이거는. 되다 아니다는 무슨 자리야? 두 자리 서술어 보어 자리예요. 아니네. 맡았다는 뭘 맡았는지가 필요하지. 주었다는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 필요하지. 이것만 봐도 답이 몇 번이니? 한 자리니까. 1번일 수도 있어. 근데 아는 절 안에, 관형사절 안에 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겉으로만 보면은 얘가 지금 답인 거지만, 그럼 답이라고 치고, 하나 더, 관형사절. 어디부터 관형사절? 하단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누구를 꾸며줘요? 곧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의존 명사 체언이잖아. 체언 꾸며주면 그 안에 보어인지 아닌지 볼까? 보어는 누가 나와야 돼? 서술어 중에서? 되다, 아니다. 나왔네. 화단도 아니다. 그럼 화단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겠지? 그럼 보어 자리 맞겠네요. 답은 1번. 이것도 있으니까 바로 찾아주고 넘어가는 거지. 밑에 있는 선택지들 다 판별해주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확실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찾아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37번. 품사체계네. 품사체계 형태, 기능, 의미. 이거 그냥 밑에 문제를 풀면서 그냥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너무 쉬우니까. 형태, 기능, 의미로 나뉘어야 된다는 거.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 어떤 게 헷갈렸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차라리 이거는 문제는 푸는 건 너무 쉬운데. 아까 뭐 수사 못 찾았다며. 수사는 숫자와 관련된 거.
또 혹시 틀리신 분? 왜 틀렸는지 그걸 고민해야 돼. 이 문제는 정말 개념을 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문제에서 뭔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놓칠 때 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요 처리 부분, 조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할 것. 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 긴 문장에 대해서 품사 구분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3번 선택지가. 3번 선택지만 우리가 조심을 했다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아홉 품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거 다 찾아주면 되지. 찾아줄 때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요. 그냥 연결시켜봐요. 연결.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발근은 뭐야? 품사. 발근. 품사. 발근은 형용사지. 야, 왜 관용사냐? 관용사의 개념이 안 잡힌 거잖아. 그치? 발근은 기본형 누구? 발다는 뭘 나타내줘요? 상태나 성질. 상태나 성질이면은 형용사. 곧 영산의 의존명사. 에서는 조산의 그는 뭐야? 관형사지. 그치? 이렇게 하고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거는 관형사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 또 부사, 수사는 하나. 그럼 다 체크가 되지? 잡았어, 동사. 이거 막 밑에다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연결하니까 9가지 품사가 다 쓰였네요. 이거 찾아줄 수 있겠니? 그치? 3번이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됐지만 그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4번 봐봐. 밝음과 잡아쓰는 기억 니은이나 디귿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도 서로 다른 분류로 분류됩니다. 아니야. 니은이 같잖아. 용언으로. 디귿은 다르지만. 그치? 왜? 밝은은 형용사고 잡아쓰는 동사고. 두 개 어떻게 구분하니? 형용사는 동사라. 구분하는 방법이고 구분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하지? 이것도 바로 튀어나와야지. 뭐와 결합할 수 있다 없다? 는과 혹은 어미, 니은.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와 결합할 수 있는 친구 누구? 동사. 오케이. 형용사는 구분 안 돼요. 같이 결합이 안 돼요. 또 명령, 청유가 되는 애는 누구? 동사. 동사는 다 돼요. 형용사는 안 돼요. 너 밝아라. 되니? 안 되지. 너 잡아라. 이건 되지. 되지? 그치.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확실하게 우리는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바로바로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세 문제고요. 이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제 지문형 문법이에요. 자, 이 지문형 문법을 볼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오, 이제 처음 알았어. OIC의 느낌이면 망해. 이거 나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 느낌으로 봐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 명사파생 전미사, 명사파생 전미사도 내가 강조하지 않았니? 어미 활용할 때. 그치? 명사파생 전미사랑 누구랑 우리 헷갈린다고? 명사형, 전성어미랑. 이게 서로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명사파생 접사랑. 매번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그럼 명사파생 접사, 명사형 전성어미 누구? 형태 기. 얘가 얘네들 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내가 강조했었니? 구분할 때.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 명사 파생이니까 얘는 품사가 이미 뭐야? 명사지. 명사형 전성 어미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용언이죠. 그렇죠? 그럼 용언의 특징 뭐가 있어야 돼? 용언은 주로 어디 가서 쓰이니? 동사형사는 문장 성분에서. 서술어. 그러면 얘는 서술성이 있어요. 명사는요 서술성이 없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지 않는 한 얘는 서술어가 될 수 없잖아. 그치? 서술성이 없는 부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음기가 붙어서 이렇게 된다. 근데 하지만 엄은 새로운 단어를 반드시 못함으로 이렇게 못을 밝혀서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라고 하는 거는요. 맞춤법에서 또 연결돼요. 이 부분은. 자, 맞춤법 1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 안 날 거야. 자, 맞춤법의 기준. 본뜻에서 멀어지면 기억나니 혹시? 본뜻에서 멀어지면 밝혀 적는다, 안 밝혀 적는다?
안 밝혀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져서 기원적으로 어미 붙었지만 새로운 단어지 못하는 언형에 요거를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한번 또 개념이었고, 또 명사형 어미에서도 음기가 결합됩니다라고 했을 때 명사 파생 전미사고 뒤에는 명사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자, 밑에서 중세국어의 조사 활용이라던가 뭐 명사 파생 요 전미사 활용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작년에도 나오냐 안 나오냐 되게 논란이 많았지만 개념은 상당히 쉬운 개념이 나와. 막 이렇게 집요하게 막 이런 어렵게 되지는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조사 정리 정도, 중세국어의 조사 정리 정도 할 거예요. 주격조사는 누가 있었다? 혹시 기억나니? 1학년 때 했던 건데 주격조사는 2가 쓰이기도 하고 하나가 쓰이기도 하고 아예 안 쓰이기도 한다. 기억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랑 말싸미 뒷국에 달아. 기억나니? 그 정도만 하면 돼. 관용격조사에서는 의가 쓰이고 시옷이 쓰인다. 이런 정도. 여기서도 조건을 봅시다. 요거의 명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과거에는 명사 파생 접사 음이 쓰였고요. 그리고 명사형 어미로는 누가 쓰였다고요? 요게 쓰였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미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가 다르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건 아예 못 푸는 문제야. 사실. 근데 알고 있을 거고. 그럼 밑으로 가서. 춤을 잘 추미 시기했다. 여기 서술성 누구 있니? 서술성 있는 것만 동그라미 쳐보자. 서술성 있는 친구. 춤을 잘 춤. 죽음을 보니 이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났다. 서술성. 응? 뒤에 거? 뒤에 거? 아니야, 이거 둘 다? 둘 다? 둘 다 명사야. 그냥 무조건 뒤에 거래, 보지도 않고. 야, 그의 앞에 뭐가 있어? 관형격 조사잖아. 그럼 체언이잖아. 또 죽음이 체언이 붙었잖아. 아니, 체언이래. 조사가 붙었잖아. 조사는 언제 붙어? 체언 뒤에 붙잖아. 그럼 얘는 체언이에요. 그럼 서술성 있는 것만 체크해봐. 자, 그를 조용히 돕다. 이거 맞니? 서술성 있는 거니? 조용히 돕다. 오케이. 또 많이 알다라는 서술성 있죠. 또 전적으로 믿었어요. 라는 이런 서술성들이 다 느껴지는 거는 전성어미가 쓰인 거고요. 다른 것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쓰인 거겠죠. 바로바로 판별이 될 수 있어. 이거 개념만 확실히 알면. 그치? 그랬을 때 한번 또 보자. 고난도 수식을 받는 거는 명사이고 잘해 수식을 받는 거는 동사이다. 당연하네. 그치? 또 죽음은 전미사 음이 붙어서 말이고 주검과 달리 언형을 밝혀 적는다. 이거는 죽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고 주검은 무슨 단어니? 근데 주검. 시체지. 그럼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간 거지. 죽었으니까 시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의 의미의 연관성은 있어. 근데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의미의 동사적 느낌은 있니? 주검에서? 죽고 난 그 다음에 시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것도 의미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뜻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본뜻에서 멀어지면은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도움은요, 명사형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절 맞니? 이거 왜 명사절이야? 여기까지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으니까 명사절이고. 그리고 조용히 도움으로써 뒤에 뭐가 활용된 거야? 어미 활용의 느낌이 들죠? 4번도 리을에서 알문, 이 알문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니? 네, 이거 틀렸네. 답은 4번. 그렇지. 아까 우리 동그라미 뭐에 동그라미 쳤어? 뭐에 동그라미 쳤지 지금? 자, 빨리 우리 동그라미 친 거. 뭐에 동그라미 쳤어? 서술성이 있는 거에 동그라미 쳤지. 그럼 서술성이 있는 거는 명사예요? 여기 설명에서 명사라고 얘기했잖아. 명사로 바뀐 거 아니지? 그러면은 동사의 전성어미지. 지금 헷갈리는구나. 다시. 전미사가 쓰이면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쓰이면 동사였던 친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명사로 아예 바뀐 거예요. 품사 변화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전성어미가 쓰이면요.
명사형 전성어휘가 쓰이면요. 동사였던 친구가 품사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동사야. 근데 뭐처럼은 쓰여? 명사처럼 쓰이는 거 명사형 전성어휘.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 관형사형 전성어휘. 부사처럼 쓰인 거 부사형 전성어휘가 된다. 그래서 서술성이 있다 없다? 얘는 서술성이 없다. 얘는 서술성이 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 진짜 여기까지 빨리 풀면은요. 4분도 안 4분 30초 정도 걸리던데. 그럼 문제 있고 바로 밑에 선택지 보고 찾아주고. 원래 개념이 다 박혀 있으면. 근데 이거 이제 얘네들이 좀 찾기가 좀 힘든데 얘는 근데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자, 기억을 우리를 뭐라고 위에 적어주세요. 기억은 파생명사, 전미사예요. 니은은요, 어미예요. 그치? 그러면 자, 중세국어에서 어미는 누구 쓴다고 했어? 응? 응. 옴과 써요. 전미사는요? 옴과 음을 써요. 이거 조건 다 써주면 되잖아. 그리고 지문에서 되게 헷갈리게끔 해놨어. 헷갈리게끔 한 게 여기서는 지금 서술어부터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파생 접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장을 한번 봐봐. 여기까지 문장을 보면은 지금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독해력을 의도적으로 꼬아내는 거거든요. 파생 명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 빨간색으로 칠게요.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제가 파란색으로 칠게요.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누가 먼저 나왔어? 파생 명사가 먼저 나왔지. 근데 뒷부분에서는 누가 먼저 나왔니? 명사형 전성어미가 먼저 나왔지.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에는 누구부터 나왔어? 파생 명사부터 나왔지.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게 지금 문장을 준 거라는 거 혹시 보여?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하면서 읽어주는 게 독해력 측정이라고 지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좀 속된 말로 짓거리야.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거면 야 빨간색이 앞에 나왔으면 빨간색을 앞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래야 좀 친절한 지문 아니니?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 중간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를 한번 바꿔줬잖아. 보여 혹시? 자 여기가 한 부분,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부분, 여기가 세 번째 부분이야.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 빨간색이 먼저 나왔으니 파란색이 먼저 나온 일만 따져줘봐. 자 여기 봐봐. 지금 빨간색이 먼저 나왔지. 첫 부분에서는. 그리고 뒤에 파란색이 나왔지. 지금 빨간색은 명사 파생 접사 얘기한 거고 파란색은 명사형 전성어미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문장에서는 누구부터 나왔어? 명사 전성어미부터 나왔고 그 뒤에는 명사 파생 접사가 나왔지. 요 느낌을 잡아주면 좋아. 그러니까 명사 여기 내가 빨간색을 요 부분은 요렇게 여기 요렇게 나왔던 부분이 뒤에 가서는 얘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뒤에는 또 요렇게 순서를 뒤바뀌어서 나오는 문장의 구조다. 그렇게 보여 이제? 아직 여전히 안 보여? 이거는 나중에 독해할 때 나중에 설명할게.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교묘하게 중간에 뒤바뀌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헷갈리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려고 여기다 써주면 돼.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럼 여기는 옴과 음이 없는 거 빨리 찾아보자. 옴과 음이 없는 거. 지워지지. 바로 지워지지. 옴과 음이 없는 거. 그럼 앞에서는 아래야 아와 의가 없는 걸 지워주자. 이거 지워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가름 얘네들을 맞춰줄 때 갈다라고 하는 단어, 얼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지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걷다가 걸음으로 가고 걸음으로 가고 얼다가 얼음으로 가고 얼음으로 가고 누가 없어지는 느낌이야? 리을이지. 그리고 여기는요. 디귿이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여기는요. 리을이 연음되는 느낌이죠. 이 조건이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야.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 명사형 같은 경우는 요 그륨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리을이 뒤쪽으로 있고 그리다 할 때 그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파생접사가 들었을 때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다의 미음만 바로 붙은 거지. 미음이 바로 붙었지. 여기는 미음만 그냥 바로 붙었죠. 앞에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그륨이라고 해서 그리다의 리가 아니라 그리다의 이것이 모음 조화를 일으켜서 륨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한 차이까지 여기서 찾아주시고 밑에다 적용해 주시면 음과 음이 쓰였습니다. 음과 음이 쓰였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도 한번 보자. 거롬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맞니? 거롬. 거롬 하면. 자, 요거 무슨 모음? 이거 무슨 모음? 중세국어에서 우리 이거 항상 맞춰줘야 되잖아. 무슨 조화? 아니, 기억 안 나는구나. 모음 조화. 이거 모음 조화 맞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얘는요? 이거는 무슨 모음? 양성. 이거는 무슨 모음? 음성 모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모음 조화로도 풀어질 수 있는 거지. 자, 모음 조화 그럼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엄밀하게 지켜서 쓰진 않지. 왜냐면 누가 없어져서 그렇지? 요 아래아가 없어져서 그래요. 기억만 잠깐만 되살려봐.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혹시 판별하는 기준 알아? 사사구면에서 이쪽 방향이 양성이에요. 이쪽 방향이 음성이에요. 그러면은 요 으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이쪽에 우 이렇게 세 개가 음성모음. 이쪽 플러스는요. 위쪽 방향으로 오는 오, 이쪽 방향으로는 아, 그리고 여기에는 아래아. 이렇게 세 개가 양성모음. 음성모음과 양성모음도 바로 개념으로 꺼내서 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아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면서 모음조가 안 맞는 형태가 일어났지. 원래는 그 전에 세 개 딱딱 맞았는데 아래아가 없다 보니까 모음조의 문란이 일으켰다.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조가 안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모음 조화로 맞춰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자,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어렵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해 놓을수록 바로 보지만 공부가 안 되면 위에 있는 지문을 막 독해해서 읽어갖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관건은 매체 부분이 시작이 되죠. 근데 매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매체의 특징 정도가 새로운 문제일 뿐 기존에 누가 오냐면 화법과 작문의 문제 유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화작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매체 부분은요. 그럼 화작의 어떤 부분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대화 혹은 토의 부분. 이런 지문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대화 토의 부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습이 되냐? 여기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진행자와 김 기자가.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 혹은 뒤에 있는 지문도 볼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죠. 다 대화 안에서 혹은 회의 안에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화작의 패턴이에요. 그럼 이 대화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대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막 하는 게 대화니? 아니지. 갑자기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주제가 딱 잡히고 그 주제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게 대화지. 그러면 이 대화는요, 주제 단위로 혹은 그 대화의 내용 단위로 좀 끊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주는 연습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끊어주면 되는데
매체 부분은요. 이거는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부터 보세요. 항상. 문제부터. 이거 지문 읽을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시키면은 이 문제 유형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해놓고 그럼 누구에 대한 말만 찾으면 되니? 그래, 진행자에 대한 말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진행자가 가서 빨리 찾아주는 거지. 두 번째는요. 누구에 대한 말을 찾으면 돼요? 김 기자에 대한 말로 가서 확보 문제야. 이거. 말하는 태도, 말하기 패턴 문제 풀어주는 거거든. 인터뷰를 제시하고 인터뷰 제시한 부분에 가서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박 기자 부분 가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진행자의 얘기로 다시 가서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자신의 의견이 덧붙이는 부분이 있는지 빨리 진행자 부분을 찾아주면서 읽어주면 되죠. 5번은 무슨 내용? 진행자에 대한 내용이고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자, 요 두 사람이 종합했대. 두 사람이 그러면은 얘기들이 다 끝나고 어디서 종합을 해야 돼? 앞부분에서 종합을 해야 돼? 뒷부분에서 종합을 해야 돼? 뒷부분에서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하지 않을까? 순서상? 그러니까 그 대화의 순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보면 돼? 뒷부분을 보면 되겠네. 그렇지? 혹은 중간중간에 박 기자와 혹은 김 기자의 내용에 적어도 한 명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김 기자가 먼저 얘기했으면 박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종합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그쵸? 그러면은 김 기자가 얘기했고 박 기자 있으니까 요 뒤에서 종합하는 진행자의 말에서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지만 빨리 찾아주면은 내용이 없네. 답은 5번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읽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요약하는 연습이란 게 뭐냐면 관련 내용이다. 폐비용 관리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이거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지. 이거에 대한 주제 제시를 한 거니 주제 제시.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라고 요약을 해주시고 머릿속에 처리될 때는. 자, 그럼 김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요 단어는 요 단락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설명하고 있죠. 뭐에 대한 설명? 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내용을 좀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진행자가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경험이라는 내용이 요약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김 기자는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동의하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하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 요약하는 게 좋을까? 시행규칙이 됐을 때 효과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요약되는 단어로 정리가 되면은 글을 상당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지만 긴 내용이잖아. 아니 문법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나와? 아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다 항상 요약하는 연습인데 이 요약하는 연습이 그 대화와 토의 혹은 발표 부분 합법에서 발표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어와 매체, 이 매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그 5월 달부터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좀 집중 연습을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걸로? 화법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기업과 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에 대한 매체의 특징이에요. 매체의 특징. 그러니까 고유 문제야. 매체에서 얘기하는 고유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좀 잘 찾아주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계속 누적시켜가면서 우리가 대경직 쌓아주면 좋거든요. 자,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아 라고 했을 때 기억은 그 웹 메인 화면이죠. 그럼 이 화면은
요 화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누를래 이거?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누르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누른다는 이 특징은 정해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니? 어? 자, 정해놓은 메뉴는 맞아. 근데 순서는 아니지. 자기가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거 누를래? 여기서. 어? 어떤 거? 농도 누를 거야? 싫어. 나 이거 누를 건데. 그럼 순서가 정해진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제 매체의 특징이야. 그치? 이런 특징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돼요. 사실. 자, 2번은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보지만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쌍방향 쪽 썼으니까 쌍방향인 건 뭐야? 무슨 개념이지? 그럼 내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대여하거나 또 조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애니메이션 어때? 한번 틀어지면 쭉 가게 되지? 그럼 이건 쌍방향이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인 거예요. 이거 어렵니? 아니야. 이거 너무 여러분들 이건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잖아. 사실. 자, 여기 농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의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접근한 거 맞니? 맞니? 이거 맞네. 왜? 바뀌는 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또 변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대요. 그러면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 배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생성하는 거죠. 의견을 전달한다. 자신의 의사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거죠. 또 소각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가능한 것으로 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 보내기. 근데 별도의 인증 절차 없는 걸까? 뭐 하라고 했니 여기서? 로그인은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연결시켜서 특징은요.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이런 정도의 문제잖아. 매체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할 것도 딱히 없어. 화법만 공부하면. 자, 그리고 나서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매체지만 아까 화작이라고 했어요. 화법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 있지. 청자. 이 청자에 대한 평가 문제거든. 그럼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한 줄 한 줄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줄.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까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지? 좀 더 궁금증이 많네? 궁금. 또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내리배양을 일하여 줄일 수 있는데 그 자료의 출처는 어디니? 이거 출처 어딘지 얘기해줘. 너의 뇌피셜이야? 아니면은 어떤 자료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밑에 시청자 1로 갑시다. 방송에 대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다. 신뢰성 점검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출처 점검한 거네. 그러면 적절한 거네. 그러고 나서 시청자 2로 갑시다. 지금 한 번에 쭉 안 보고 있죠?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정리하면서 밑에 선택지 바로 판별하고 있죠? 자, 이 방송은 우리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네. 이건 무슨 패턴이냐면 이 내용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죠. 근데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냐면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어떤 평가 같아? 좋은 평가예요. 곧.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해 배출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야?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지. 나 아까도 얘기했던 거 OIC 느낌이에요. 알겠지? 요게 되게 중요해. OIC 느낌이냐? 원래 I know 알고 있었던 거냐. 그런데 이렇게 소각시설이 왜 찬성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야? 좋은 점이야? 안 좋은 점이야? 평가하고 있네. 약간 아쉬운 점이지. 아쉬운 점. 이런 내용이 빠져서 좀 아쉬워. 아쉬우니까 배드겠네. 그치? 자, 그러면 2번으로 갑시다. 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유용한지 아닌지 어떻게 얘기를 했어? 우리 지역에서 유용했어요, 좋았어요 라는 내용이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은 틀린 거고요. 3번 선택지. 제가 알기로는 지어하는데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만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니? 추측, 오케이. 추측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난색을 표하는 지방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느낌이지. 그리고 이러한 점을 균형 있게 다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청자의 입장. 그러고 나서 또 3번 선택지 하면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공정성은 어디서 점검한 것 같아?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성만 하는 입장이 아닐걸요? 라고 하는 공정성 점검. 공정성이라는 건 어느 한쪽 편만 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네. 아이고. 시청자 1은 요 시행 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시청자 2는 정하여 배출한 것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할 때, 이건 어떤 패턴이야?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패턴은 이 부분, 아쉬운 점. 그리고 1번에서는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충분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걸까? 아니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쉽고 궁금한 거잖아. 자, 시청자 2는 갈등 해소 관련과 발견, 얘기해요. 응? 갈등 해소 과정인가? 여기는 갈등 해소 과정이니? 없는데? 아예 여기가 틀렸고. 시청자 3은 지와 비용과 관련하여. 여기인데? 비용인데?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정보가 얘기했다. 사실인지 점검했니? 사실인지 점검했어? 잠깐 봐봐. 다시. 이건 목은 맨날 이해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네가 한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인지 점검하는 거지.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화법에서 발표 부분 하다 보면요, 청자 평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런 와중에 매체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들어가죠. 문법 융합 지문. 자, 혹시 인용 표현 기억나? 우리 문법 요소 파트? 문법 요소 파트 하면은 이것도 한번 나와야 돼. 문법 요소 7가지. 종결 표현, 또 높임 표현, 피동, 타동, 부정 표현, 시제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7가지. 사동을 하나로 쳐갖고. 이게 또 각각의 문제로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용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니? 일단 직접 인용의 표지, 인용격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으로 고라고 바뀌고, 그러면서 다 바뀌어요. 뭐? 시제, 인칭, 상대 높임,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요. 그럼 지금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주민들이 뭐라고 성토했습니다. 기자의 입장으로 바뀌죠. 그럼 기자의 입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 보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김 기자가 이 지역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한 걸 직접 인용한데, 일단 싸우겠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고, 싸우겠까지는 우리가 맞춰줘야 되죠.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이 지역이야? 주민들의 입장이죠. 김 기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하는 이 대명사 부분, 인칭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네.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3번. 간접 인용에 직접 인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연습 몇 번 해보셔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 치고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 야, 이의 반대는? 저는 저기잖아. 우리가 저라는 거는, 저기 봐봐. 우리 둘 다 어때? 사이가 멀어질 때. 근데 이는, 야, 여기, 근데 너한테는 어디야? 근데 거기 해봐. 이 해봐. 이것 보세요. 그거? 나한테는 그게 되지. 그쵸? 자, 45분 문제로 넘어갑시다. 온라인 화상 회의네요. 대화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이거 토의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의 초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체 자료의, 매체의 자료 활용 부분인데, 이 매체 부분에서도 이 자료 활용 부분도 장문에서 또는 발표에서 시각자로 연습하시면 어렵진 않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부터 보시는 게 편한 게 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서로의 말하기 태도를 말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걸까? 1번 선택지 현수 보고 현수 가서 찾아주고 가람이 보고 가람이 가서 찾아주면 가람이는 틀렸네. 왜?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점을 규칙 제한한 게 아니라 가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야, 대면 회의할 때는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한 것이니 모두가 카메라를 켜고 참여한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규칙이지. 이거는 뭐에 대한 규칙이야? 시간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무슨 규칙이니? 어떤 느낌이야? 시간의 느낌이 아니라 공간? 아니 이거는 서로에 대한 태도, 예의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켤 거야? 야, 배웠으면 해야지. 그 전까지 안 배웠다고 쳐도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온라인 화상 회의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니?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이거는 말조차도 안 맞는 거죠. 모르겠다. 이게 줌인데 그 줌 결제를 안 해갖고 40분 제한이 걸리면 시간 제한이긴 하겠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 자, 5번에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법으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이건 분명히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럼 읽는 느낌이 뭐냐면, 자, 아까 대화는요, 어떤 단락단락마다 끊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 한 단락 끊기겠지. 야, 너 빨리 카메라 켜. 응. 넘어갈까? 잘 들려? 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사용할 동아리 활동 소개자에서 논의하자. 이게 큰 주제인데 세부 주제는 뭐예요? 일정표 있니? 아, 일정표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자. 그 일정표에 맞게끔 간단하게 소개하자. 그리고 이런 느낌이 뭐야? 예나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이것도 매체의 특징이에요. 어때요? 이런 파일 전송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가끔 이 파일 전송도 나오지만 하이퍼링크라고 아니?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주소를 직접 주고 그걸 누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 맨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 온라인 수업 할 때? 줌 링크 이렇게 보내주시니? 그게 하이퍼 링크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대화 단락이 끝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절에 따라 행사 사진 넣자라고 제안을 하지. 그럼 이 예나에 대한 얘기를 현수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동의하고 있죠.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까? 사진 얘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나? 여기까지. 사진에 대한 얘기. 그쵸? 사진을 좀 더 생생하게 하자. 청중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가람이는 무슨 얘기해? 사진뿐만 아니라 좀 더 정보를 입력하자. 그럼 나도 종이에 그리고 설명까지도 정보를 입력하자. 그리고 플러스 QR코드도 입력하자. 이런 것들도 정보겠지.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행사에 대한 이 장면에 대해서 느낀 점까지도 넣자. 그러면 느낀 점은 넣는데 안 넣는데? 안 넣는데 라는 얘기가 각각의 단락단락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이런 장면으로 연결된다고. 단락을 나눠준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먼저 쭉 읽고 하나씩 연결해서 보고 선택지 해석하는 거랑 혹은 단락을 끊고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빨리 찾아서 여기서 찾아주는 거. 어떤 게 빠르냐면 두 번째가 빨라요. 단락이 끊기는 순간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판별해서 맞다 틀리다만 판별해주면 돼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자. 1번을 한번 보자.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행사일에 사진을 추가한다. 아까 사진 얘기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사진의 얘기에서 행사 사진을 생생하게 전달하다 사진 강연이지. 사진을 슬라이드에서 청중에 보여주자. 전달해서 슬라이드 1에 행사 사진 들어갔는지 볼까? 행사 사진 들어갔네요. 그럼 이거는 적절한 내용이네요. 아, 미안해. 이거 동영상이지. 미안해. 이 버튼, 동영상 버튼이지.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두 번째, 사진 강연 내용을 맞춰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자. 정보 여기네. 무슨 강연을 어떻게 했는지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설명 넣자. 이런 얘기들.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사진 강연이라고 하는 설명을 넣자. 그리고 사진을 넣네요. 그럼 답은 2번. 적절한 답. 있는 점이지만 체크해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자, 매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거냐면 문제 유형에 따른 나의 그 순간적인 반응들 연습해야 돼요. 이거를 개념으로 외우는 건 거의 없어요. 매체에서. 문제풀이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개념화하면서 행동의 개념화. 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연습을 해야 이건 쌓여. 우리 운동선수들은 다 이제 뭐, 어저께 손흥민이 골 넣지 않았니? 손흥민이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야, 아버지가 그 손종웅이, 야, 흥민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딱 차면은 그거 무회전킥으로 때리면 들어갈 거야.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예, 알겠어요 하고 바로 실전 들어가니? 어떤 연습을 했을까? 겁나 많이 찾겠지. 그럼 여러분도 이 매체 부분은 계속 문제를 읽으면서 유형화시켜갖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요 문법 부분은 어때요? 아니, 이건 계속 반복이야. 복습해야 돼. 개념을 정교하게 만들고 그 정교화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능력이에요. 매체는 행동을 연습하는 거라면 문법 부분은 개념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엄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다져봅시다. 지금까지는 뭐 품사라던가 문장 성분 이런 기초적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의문의 변동하고 형태소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